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뮤식입니다. 어제 S&P 500은 기술적 반등을 함에 따라서 RSI는 36을 갱신했고 볼린저 밴드상 로워 리밋을 터치하지 않고 안으로 들어와줌에 따라서 4166까지 회복해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복세가 이어짐에 따라서 4200까지도 이어질 수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풀옵션과 콜옵션은 각각 4140 그리고 4150에 위치함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지 못하게끔 포지션이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이러한 부분은 제가 저희 멤버십 분들께만 매일 장전을 공개해드리는 부분인데요. 어제 기준으로 콜옵션이 4150에 이렇게 많이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4150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마다 콜옵션들이 수익 실현을 하는 과정에서 4150 언더로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고요. 반대로 풋옵션이 여기 이렇게 4140에 해칭을 많이 해놓았기 때문에 S&P 500이 4140 언더로 떨어지려고 할 때마다 풋옵션 측에서 수익 실현을 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다시 4140 이상으로 끌려 올라가게 됩니다. 어디 쪽에서 더 빨리 없어지냐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갈지 혹은 아래로 갈지가 결정이 되고요. 이 부분은 제가 매일 장전을 공개드리는 만큼 투자하시는 분들은 확률적으로 어디 쪽이 더 유리한지 가늠할 수 있게 되리라 봅니다. 그러는 와중에 BOJ에서 어제 yield curve 컨트롤할 수 있는 기준을 이렇게 1% 이상으로 조정하겠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일본 10년 국채금리는 이렇게 아래 꼬리를 만들면서 0.93%까지 올라갔습니다. 일본 국채금리는 전 세계 국채금리에서 나름 바닥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꽤나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만큼 이렇게 일본 국채금리가 한때 이렇게 바닥이라고 할 수 있는 0.25%를 갱신했다가 그 기준이 0.5%까지 이렇게 올랐고요. 그러다가 바로 1%까지 상향 조정이 됐으며 이제는 1% 이상까지 상향 조정이 된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일본 10년 국채금리가 1% 이상까지는 못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천장의 역할을 이렇게 해왔는데 1% 이상 올라가게 됨으로써 이제는 이렇게 2016년을 시작으로 해서 완전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일본의 국채금리가 이제 다른 국면을 맞이했다는 의미는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채금리 또한 다른 국면을 맞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의 제로금리 정책이 나름대로 배로 있어서 특정 범위 이상 갈 수 없도록 닷 역할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 양상을 보기 위해서 일본의 10년 국채금리와 미국 10년 국채금리와의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주황색은 미국이고요. 그냥 일반 차트는 일본인데 일본이 올라감에 따라서 미국도 함께 올라가 왔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일본의 10년 국채금리가 더 이상 1%에 국한되지 않고 그 이상 올라가게 될 수 있는 만큼 똑같은 논리를 적용하자면은 미국의 10년 국채금리도 마찬가지로 함께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따로 미국의 10년 국채금리의 차트를 보겠는데요. 차트 관점에서 바라봐도 미국의 10년 국채금리는 이렇게 불 플래그 패턴이 잡혀 있으므로 10년 국채금리는 올라가도 이상할 게 없으며 다음 장선인 여기 5.2%를 향해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이 5.2%라는 선은 이렇게 주봉으로 잡았을 때 2006년에서 2008년 때 잡혔던 이런 국채금리의 수준인데 더 이상 저희들은 과거 제로금리에 가까웠던 이 10년 국채금리의 시대로부터 굉장히 멀어졌으며 그 시대가 오려면은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즉 주식시장은 이제 점점 판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사에서는 일본 연준에서 yield curve 컨트롤을 1% 이상 어떤 시점에서 하겠다라고만 적혀 있었지만 일본 연준이 공개한 장표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아마 이 부분을 눈여겨본 사람들은 거의 없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여기 보시면은 previous conduct of yield curve control이 있고요. 이게 이쪽으로 바뀌면서 conduct of YCC after further increasing the flexibility라고 적혀 있는데 before와 after에서 차이점은 바로 이 부분으로 더 이상 YCC가 과거처럼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일본의 경우는 10년 넘는 기간에 걸쳐서 제로금리 정책으로 인해서 국채금리가 이렇게 1% 아래때에 머물러 왔었는데 일본 연준이 더 이상 개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고 이제 더 이상 과거처럼 0.25%니 0.5% 또는 1% 등의 개입 상한선은 없을 것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본만 유일하게 국채금리가 이렇게 낮은데 더 이상 yield curve 컨트롤을 하지 않으니 저평가에 머물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일본 국채금리 또한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일본 국채금리가 미국 국채금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펀더멘털적으로 알아보았고요. 미국 국채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연장돼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크레딧 스프레드의 상승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으로 여기 보시면 하얀색 지표인 크레딧 스프레드는 상승할 수 있는 환경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크레딧 스프레드는 이미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인버스 헤드 앤 숄더가 잡혀 있었던 상황이고요. 거기다 더해서 이렇게 하락 트렌드를 완전히 깨부수고 올라간 상태입니다. 크레딧 스프레드가 올라간다는 것은 여기 파란 색깔 지표인 빅스가 장기적으로 함께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주황색 지표인 S&P 500의 기대 수익률이 함께 올라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S&P 500의 기대 수익률이 올라가면은 반대로 S&P 500 주식은 하락하게 되는 것이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당연히 조심해야겠습니다. 참고로 어제 주가가 오른 이유 중 하나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크레딧 스프레드가 이렇게 약간 떨어짐에 따라서 빅스도 떨어졌고 S&P 500의 기대 수익률도 떨어졌다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반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보고자 하는 개별 주식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보시다시피 어제 무려 5%가까이 하락하면서 $200가 깨졌고, 여기 200일선도 깨지면서 $197에 안착해 주었습니다. 저는 테슬라를 대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서 매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온다라고 여러 차례 분석을 하였고, 그 이유로 테슬라가 고평가이기 때문이며 거시경제 펀더멘탈이 워낙 안 좋은지라 결국 테슬라도 비켜갈 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을 드렸는데, 결국 이렇게 $200 아래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테슬라가 얼마나 갈지는 저희 멤버십분들 상으로 엘리엇 웨이브 파동 분석을 통해서 미리 업데이트를 드렸고요. 밸류에이션 관점에서도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니 평소에 테슬라를 대상으로 포지션을 열고 싶으셨다던가 아니면 수량 늘리고 싶으신 분들은 펀더멘탈에 맞춰서 잘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S&P 500과 나스닥이 결국 전체적인 거시경제 흐름에 수렴해 나가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서 테슬라가 피해갈 수는 없었고요. 고평가인 테슬라는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인 만큼 여기선 대응이 중요한 기간인 것입니다. 참고로 테슬라는 이렇게 데스 크로스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정한 기업을 대상으로 올바른 범위 내에서 대응을 하려면 기업의 좋은 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리스크의 부분도 봐야 합니다. 그래야만 높은 가격의 주식을 사지 않게 되는 것이고 평단가도 지킬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리스크 부분을 말했다라고 해서 비판만 한다면은 분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저히 리스크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데스 크로스의 경우는 50일선인 이 빨간 색깔이 여기 200일선인 초록색을 크로스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테슬라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항상 말씀드렸듯이 테슬라만큼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올바른 기준으로 대응을 해나가셨으면 합니다. 우선 저는 저희 멤버십분들 상으로는 텔레그램과 아까 보여드렸던 네이버에서 저만의 기준을 계속 제시해드렸으니 궁금하시다면 참고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도 사실 그렇게 별반 다르진 않고요. 지금 늦었으니 더 자세한 것은 내일 멤버십분들 상으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소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